반짝반짝 빛나는 굿모닝 181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7일 차고요. 오늘 이제 150페이지. 누군가 페이지도 공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데 좋으네요. 그쵸?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 기브 앤 테이크. 네, 다 알아서 올려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150페이지 15번째 줄에 메이어도 여기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예요. 메이어도 심슨 가족 만화가와 작가의 작품을 편집할 때 인식의 공백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농담을 잘라내고 자기 것을 남겨두었다. 내 걸 남겨두고 싶은 거야. 이 에고의 짓이죠. 에고가 하는 아주 아닌 척 하면서 기발하게 있잖아요. 내 거를 착 집어넣는 이 에고가 하는 모두에게 닿이는 에고들의 그 습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신이 동료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해결책에 가까운 대안을 찾아냈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작품에 대해 그런 피드백을 받고 그처럼 수정을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려 애썼다. 느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하여튼 1989년 심슨 가족 작가됨에 처음 합류한 메이어는 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담긴 추수감사절 에피소드를 썼다. 그는 꿈이 연속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프로그램 책임자이던 샘 사이먼은 그렇지 않았다. 사이먼이 대본에서 꿈과 관련된 장면을 잘라내자 메이어는 몹시 화가 났다. 벌컥 화를 냈지만, 벌컥 화를 냈지요. 내가 어찌나 흥분했던지 사이먼은 나에게 다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가라는 거였죠. 웨이어는 만화가 혹은 작가의 작품을 비판하거나 고쳐야 할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린다.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수정했을 때 느끼는 내장을 후벼 파내는 듯한 기분을 기억해내죠. 내게 잘렸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를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면, 저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어떨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남에게 더욱 공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메이어가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메이어 같은 기본은 사고의 틀을 상대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메이어 같은 기본은 사고의 틀 자체를 상대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거야.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전환을 시킨다. 저 사람이면 어떨까?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저희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입장보다도 내 입장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냥 뭐, 저 사람 환경, 뭐 어떤 해야 되는 이유, 목적,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아? 라는 목적과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 거고. 그들이 와닿아서 진짜 말이 정말 목에 끌고 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가서 호수에 가서 물을 갖다가 먹으라고 시간이 됐으니까 목마를 때가 돼서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목마름을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동기부여와 꿈과 이런 것들이 해야 하는 이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를 알려주는 거를 끊임없이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을 먹고 싶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면은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셨어. 그럼 물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물을 안 먹고 말라 비틀어져도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참 상대방 관점에서는 어떨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신념을 찾으면서 신년 발표 참 중요하죠. 예전에 발표하라 그랬다 제가 발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안 했다. 그냥 처음 기초부터 있잖아요. 기초부터 하는데 느낌을 없애는 거. 기초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내 느낌에서 없애는 거를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느낌. 아, 내가 열등감이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떤 느낌, 어떤 상황에서 느낌이었지? 아, 요 상황에서 그랬구나. 그 느낌에서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어야, 신념이 재맥락이 되어야, 신념이 재맥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음, 그래야 낙서가 지워져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과 정성, 관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어제도 낮에 잠깐 제가 그 귀한 시간에 안녕. 귀한 시간. 잠을 잠깐 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미팅을 했어요. 잠깐 그 시간에 잤어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귀한 시간을 아우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연결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야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왜 관심이 없을까를 찾아보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끈기 있게 해야 되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 시시콜콜 다 챙겨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시시콜콜 챙겨나지 마라 이것만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그 상대방한테 관심 갖기 싫을 때는 그런 내용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시콜콜 뭔가 내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냥 신념이 찾아져야지만 내가 상대방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편안하게, 아, 내가 상대방한테 관점으로 봐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지만 그게 상대방의 관점을, 아, 내가 누굴 만나기 전에 그래 상대방의 적어가지고 맨날 손바닥에다 상대방의 관점으로 해서 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잘 봐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눈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 내 신념, 근원적인 신념이 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발표를 해서 내 문제가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거로부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동생 때문에 엄마가 동생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서 지금 말로 할 땐 느낌이 확 살아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찾아야 되고 사건을 찾아야 되고 그 사건 안에서의 그 느낌을 해소를 하고 자꾸 재맥락. 어제는 더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제가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말마다 보는데 저희 그 큰 손녀가 그랬다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미랑 할비랑 엄마랑 아빠랑은 아주니만 봐. 그 누가 들으면 있잖아요. 다 걔만 보는 것 같이 그러잖아. 얼마나 본인한테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얼마 전에도 생각했던 거야. 그래, 얘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게 기어다니다가 딴짓하고 어제도 저기 유모차에다 재워놨는데 그게 높아요. 꽤 높거든. 높은데 거기 떨어졌잖아요. 얘가 자다 깨가지고. 어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탁 했는데 여기가 조금 피가 나더니 쬐끔 피가 났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눈티 반티만이 여기 빨갛게 됐어요. 오늘 퍼렇게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저도 아, 그래, 얘는 아직 어려서 엄마가 손발이 돼줘야 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뭔가 어 손발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제 계속 스스로 할 수 있어도 나를 관심을 막 받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완전히 집중해서 받고 있다가 이게 분산되는 것조차를 에고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에고 자체가. 에고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에고는 그게 참 우주가 있었어. 우주가 있었는데 나라는 생각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에고가 생기면서 마음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내가라는 게 생겨서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이해하는 포옹 내가 지워나가는 것밖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참 타고난 기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타고난 기버. 저도 매처 테이커 이쪽으로 가죠. 매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내 그때 그 느낌이 사라져야 되는 거. 그러면서 요번에 그런 생각을 했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손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생을 관심을 받다가 계속 그 관심이 분산이 되는 그 부분. 그래서 동생은 어리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돌본 거. 근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제 맥락을 근원에서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도 내년에 60을 바라보며 본격적으로 제 문제도 더 해결이 돼서 더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편안한 분위기. 내가 편안한 분위기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 자신 자체가 뭐 다 각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너만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각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보고 인사하고 처음 보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야, 누가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안 데리고 왔는데, 제 파이가 더 커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해야지만 상대방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그대로 따라요. 저희 딸이 보면 막 일 엄청 집중해서 할 때 제가 저희 딸도 일을 엄청 집중해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봐줘야 되니까 이제 맡겼다 데려왔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아예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크죠, 막내가. 그거를 공부하면서 알고 나서는 공부하고 제가 이제 알고 나서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는 게 공부하면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군대 갔을 때 중간중간에 면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휴가를 나오고 휴가는 지가 이제 집으로 오니까 근데 면회를 하루 이렇게 시간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면회 시간이. 그때는 첫 논산 훈련소 갔다가 면회를 처음 가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홍콩 컨벤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형아랑 가고, 저는 이제 영상 통화만 하고 못 가,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군대 들어가서 나오기 전까지는 면회하는 날 꼭 안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시스템에 어떻게 겹치셨는지 그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걔한테 가는 걸 1순위로 했어요. 그거나마 걔한테 엄마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기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면회 갔을 때 나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랬더니 알아. 그래도 저는 뭐야 가르는 게라도 기억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지 그게 아니었다.
너희들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엄마가 일하니라고 너한테 할머니가 키우니. 얘는 기억 안 해요. 전에 한번 그 마음치유 의식 공부에서 스님이 언제부터 할머니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몰라요. 모르겠네요. 유치원 때인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할머니가 내려갔거든요. 그때는 옆집에 있어갖고 아래층 1층에 있고 이제 이렇게 1층에 있었죠. 저는 5층 살고 엄마가 1층 살 때. 이제 그대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안 해요. 얘는 안 하려고 그래. 공부도 안 하잖아요. 너무 큰 충격이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족에서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가족에서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또 이루어지는 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고 안 좋아졌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도 뭐 내가 뭐 너 없어도 내가 뭐 일 못할 줄 알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편안한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관점을 내 관점으로 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 상대방의 관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본다면 훨씬 더 이제 이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연결선이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념을 찾고 또 아이들의 신념을 좀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거, 기본은 사고의 틀을, 사고의 틀을 상대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물론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결혼이나 출산 선물을 하려 할 때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작성했을 경우 당신은 그 목록에서 하나를 고르겠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똑똑한 선물을 준비하겠는가? 그쵸? 요새 참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그거 있죠. 카카오톡에 보면 그게 있대요. 그 선물 리스트를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막 찌뽕을 다 해놔요. 그거 있더라고요. 저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이거 해놓을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쪽까지 관심이 있다는 건 아는데, 관심 있어서 제가 하질 않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30대 막 이렇게 20대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많이 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누가 좋아하는 거, 그중에서 이제 내가 선물할 수 있는 본인의 각자의 가격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한다고 그래서 큰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여러 가격대에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찌뽕을 해놔요. 찜을 해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격대와 맞추는 거죠. 그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중에 골라서 선물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선물하는 게 그런 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으면 뭘 좋아하는지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낭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스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선물을 그냥 할 것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지 원하는 걸 받았을 때 근데 그것도 내 입장으로 또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받았을 때와 그쵸? 내가 진짜 원하는데 그걸 딱 받았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걸 받았을 때 진짜 좋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친구에게 줄 결혼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 아내는 친구가 작성한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없는 것을 주는 게 더 사력 있고 배려 있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촛대를 선물로 보냈다.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없는 것을 주는 게 더 사력 있고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이한 그런 관점들인데, 친구가 근데 예상치 않던 선물을 받으면 더 기뻐하리라 여긴 것이다. 솔직히 나는 혼란스러웠다. 몇 년 전 결혼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작성한 목록에 없는
독특한 선물들을 보고 실망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이 직접 고른 물건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선물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자신이 직접 고른 물건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선물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정말 친해서 친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않는 다음에는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아내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선물했다. 자기가 받은 입장일 때는 선물 목록에 있는 물건을 선호한 아내가 주는 입장이 되자 자기만의 독특한 선물을 고르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프란체스카 지노와 스탠퍼드 대학의 프랭크 플란이 손을 잡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목록에 있는 선물과 독특한 선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목록에 있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정도를 일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아마존닷컴을 통해 선물을 받거나 남에게 선물할 사람 90명을 선발했다. 이때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20에서 30달러의 물건 10개를 골라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남에게 선물할 사람은 목록을 보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거나 자기가 알아서 다른 물건을 선택해 보내줄 수 있다. 실험에서 남에게 선물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더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선물로 여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받은 사람은 목록에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다. 조사를 한 거예요. 목록에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라는 거죠. 친구들끼리 결혼이나 출산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는 사람은 독특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록에 올린 물건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도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라고 자문하며 자신의 틀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지 상상하는 얘기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당연히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 그들에게 그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하면서 내 아내는 자신이 고른 촛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러나 아내의 친구가 그 촛대를 아내처럼 좋아했다면 진즉에 선물 목록에 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하는 것을 적었을 때 제가 저 파트너 중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기 낳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 보고 알아보라 그랬죠. 어떤 거를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물 목록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카카오톡에 좋아하는 선물을 다양하게 비싼 것만 집어넣지 말고 다양하게 집어넣으면 가격대를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양 다양하게 집어넣어야 돼. 아, 일어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 다 오늘은 요것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진도를 나가면 잘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뭘
그 애기들 그 젖병하고 뭐 이렇게 소독하는 뭐 새로 나온 기계가 있대요. 소독기 같은 거 이제 막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참 시간을 줄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다 나한테 선물을 하는 건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적어 놓는 거. 그러니까 참 그 카카오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세하게 어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쓰는 거죠. 생각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목록이라든지. 요새 카카오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을 어떤 글자를 쓰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제가 사실 제가 이모티콘을 정말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모티콘 부자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모티콘을 다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사요. 안 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거 하다가 실증 나면 절로 뒤로 보내고 다시 뭐 또 다시 또 눈에 땡기는 거 땡겨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요새는 귀찮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안녕하면 안녕에 관련된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싹 다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막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클릭가 플러스 돼 있는 거는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라라고 구매 욕구를 주는데 네 것도 잘 사용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걸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모티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요새 야 내가 어쨌든 사놓은 게 많아가지고 쓰지 않았던 것들이 킥킥킥 하면 킥킥킥이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사놓은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대단한 기업을 이끄는 분들은, 대표들은 끊임없는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구나라는 걸 또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거. 그죠?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걸 인정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 라는 주제를 해결을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냥 초보 수준으로 그냥 다시 하나하나, 근데 그 느낌을 잡고 가니까 동생만 본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동생만 봐서 싫어. 엄마는 응? 엄마에 대한 분노와 그냥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엄마를 복수할 거야, 응징할 거야. 엄마가 감히 나를 그랬어. 라는 어떤 그런 분노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느낌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죠. 뭐 그거 뭐 이론을 현재의식에서 공부했던 거에 대한 그 현재의식에서의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은 다 아는데, 뭐 다 알죠. 남의 거 다, 쟤는 저래서 저랬구나. 알죠. 보면은 이론은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걸 보는데 그게 잡힌 것도 내 것이라는 거. 내 거지. 그 사람 안에 잡힌 것도 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시와 인정하지 않음을 내가 잡은 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저랬어 판단 분별하는 것 또한 내 거다라는 거죠. 내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내 느낌이 사라져야 상대방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자연스럽게 돼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제 맥락을 하면 훨씬 내가 관점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 그거 주시던데요. 회충약? 사무실 오시는 분, 몰랐구나. 안 올 뻔. 해충약을 주세요. 다음에는 사실 때 필요하면은 뭐, 온 사람한테만. 선생님 요새 해충약 광고하시고요. 눈에 좋은 약, 10,000원이라 카대요. 안약 같은 거. 그거 광고하고 계신데, 그것도 그 하나에 10,000원이라서 필요한 거 이제 얘기하시면, 주문하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충약을 주시더라고요. 2개. 그쵸?
오시는 분은 주고 안 오시면은 안 주신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오셔서 수업도 듣고 내 문제, 내 느낌에서, 내 신념에서 재맥락 될 때까지 머리로 하는 재맥락 말고 느낌에서 에너지장에서 좋아지는 그런 재맥락을 해서 정말 사랑이 그대로 드러날 때 에고가 좀 잠재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9월, 12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또 있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